할아버지가 효도를 조건으로 탤런트 손자에게 재산을 물려줬는데, 집과 땅을 물려줬는데 효도를 안 하고 오히려 연락도 안 되고 할아버지 보고 그 집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그럼 내 재산을 돌려달라 이렇게 소송을 냈습니다. 언론은 이걸 효도 사기 사건이라고 네네. 이름을 붙였던데, 할아버지 나이가 96살이시더군요. 네, 할아버지 나이는 96세, 네. 이 손주는 60세가 더 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36살. 예, 네. 36살. 그러니까 60세. 이게 전 난감한 거는 이게 친할아버지와 친손주 관계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이 할아버지가 먼저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것이, 자, 노후에 나를 좀 부양해 달라. 네. 그러니까 효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효도해 달라라고 하는 것으로 내 집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살 수 있게 해주고 임종을 좀 지켜달라라고 손자에게 전 재산을 넘겼습니다. 이게 토지와 주택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받은 당사자가 바로 신동욱 씨라고 하는 유명 탤런트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일이 더 비화가 된 건데, 그런데 이 손주가 나와의 약속을 어겼다. 재산을 다 가져가 버리고 나서는 나를 돌보지 않는다. 그래서 네. 나는 내 재산을 돌려받고 싶다. 네. 이제 이런 입장으로 지금 소송이 제기된 겁니다. 이 신동욱 씨 측은 소송이 맞다라고 했어요. 지금 네. 법적 분쟁 관계에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할아버지가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건 합니다. 제가 잠시 후에. 네. 그러니까 법적 절차에는 하자가 없이 물려받은 것이다, 이런 주장이죠. 근데 왜 아버지가 안 계신가요? 그 아들이 없나요? 지금 이 신동욱 씨 아들이나 측에서 딸에게 물려주지 않고 왜 손자에게 물려준다? 신동욱 씨 그래서. 쪽에서 밝힌 사안을 보면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변호인이 밝혔는데 네. 이게 좀 충격적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아내라 하면 할머니죠. 네. 그 아들과 이 아들이 아버지죠. 그 손주인 자신까지 상당히 폭력적으로 학대를 해왔다, 피해를 끼쳐왔다. 그거는 이제 예. 그러니까 손자나 아들 쪽 입장이군요. 네. 신동욱 씨 측의 입장을 변호인이 전한 바에 네. 따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 할아버지가 좋지 않은 인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그럼 부자 관계도 좋지 않았을 텐데 적어도 손주에게 전 재산을 다 물려줬다고 함은 우리가 그런 가족을 가끔 봅니다. 손주는 그래도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약해지는 존재이고, 네. 어찌 보면 아버지에게는 이 할아버지가 물려줄 생각이 없었거나 네. 물려줄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었거나 한 것은 아닌가 추정이 가능할 뿐입니다. 네.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누가 들어도 정상적인 가족 같지는 않습니다. 네. 방금 화면에도 나갔는데 신동욱이라는 탤런트더군요. 네, 저희 맞습니다. 스태프분들 중에도 아는 사람이 있고. 네. 그래서 보니까요. 2003년에 KBS 공채 탤런트로 20기죠. 네. 네. 데뷔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인지도를 쌓았는데, 지금 나오는 드라마도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2010년에 좀 희귀병 진단을 받아서 군 복무 중에 좀 네. 화제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2016년에 예능으로 복귀해서 지금 현재는 MBC 한 시티콤에 현재 주연으로 출연 중에 있습니다. 아, 주연으로요? 네. 자, 근데 이제 연락 두절뿐만 아니라 네. 할아버지한테 그 집에서 나가라. 네, 네. 할아버지가 준 집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 집이니까. 그렇죠. 네. 볼까요? 퇴거 통보서네요. 네. 귀하는 전 소유주인 누구누구의 조부로 알고 있는데 위 건물에 현재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바 조속한 시일 2018년 9월 30일까지 퇴거하고 명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 나가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전 소유주라는 건 알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네. 그러니까 전 아니죠. 소유주가 신동욱 씨예요.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지금 살고 있는 여주의 주택을 네. 신동욱 씨에게 물려준 거잖아요. 네. 토지와 함께. 네. 신동욱 씨가 이것을 다른 제3자에게 또 넘겼어요. 근데 그 제3자가 누구냐면 신동욱 씨의 여자친구로 알려져 있는 네. 한 의사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 퇴거 통보서는 신동욱 씨가 친할아버지에게 이 조부 손자 관계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신동욱 씨의 여자친구가 자기 남자친구의 할아버지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귀하는 전 소유주 아무개의 이 조부로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손주의 여자친구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은 상황이죠.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들을수록 기가 막히네요. 그러니까 자, 네. 할아버지가 아들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서 손자에게 줬더니 아들과 손자는 사이가 안 좋다는 건 일단 추정. 네. 네. 손자는 자기 여자친구한테 소유권을 또 넘겨줬고 네. 그러니까 여자친구는 할아버지 보고 나가라 했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신동욱 측에 이제 해명이 있습니다만 네. 이게 할아버지를 쫓아내려고 한 게 아니라 네.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니까
양로원으로 모시기 위한 네. 위함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유를 네. 지금 이 어찌 보면 신동욱 씨 여자친구가 그 할아버지에게 퇴거를 통보했다라고 함은 일단 네. 국민 여론에는 지금 몹시 좋지 않다는 건 말씀드릴 알겠습니다. 수 있겠네요. 네. 집도 줬고 땅도 줬는데 네. 땅도 일부만 갖기로 했는데 할아버지 주장은 네. 땅도 다 가져갔다. 또 할아버지는 또 이렇게 주장해요. 네, 이제 할아버지가 지금 소송 중이잖아요. 네.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중이에요. 예, 소유권 등기를 다시 돌려달라라는 지금 소송을 중인데 네. 내용은 우리가 이야기한 거 하나. 내가 이거 효도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지금 집이며 땅이며 줬는데 효도 안 하니까 돌려줘라는 게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거 같아요. 원래 이 할아버지가 15,000평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중에 2,500평만 이 신동욱 씨에게 주기로 했는데 네. 신동욱 씨가 이걸 속이고 15,000평을 전부 다 소유권을 넘겨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를 속이고 재산, 토지를 전부 다 가져갔다라면서 지금 토지를 받아야 네. 된다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신동욱 씨 말은 할아버지 나가라고 한 게 요양원에 모시기 위해서다. 그렇습니다. 요즘은 요양원에 할아버지 가시라고 무슨 퇴거 뭘 보냅니까? 퇴거 통보 그렇지 않죠. 그래서 네. 문제가 사실은 왜 할아버지 입장은 지금 재산을 다 물려줬더니 연락이 두절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할아버지의 건강이 걱정돼서 요양원으로 모시려면 할아버지의 의사를 묻고 동의를 구하고 할아버지가 그래 집보다는 거기가 더 내가 낫겠구나. 네. 뭐 이런 가족 간의 이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까 여자친구가 보냈다고 하는 이제 이 통보문 자체가 그럼 할아버지 저 요양원으로 가기 위해서 이 집을 좀 이제 언제까지는 정리하고 비우시고 함께 가시죠. 이런 편지거나 네. 아니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또 제일 내용 좋았을 증명이라도 것을. 뭐 네. 100번 양보해서요. 그 귀하는 이 전소유주 아무개의 조부로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 자체가 아까 명도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쫓아내기 위한 것이 그렇죠. 퇴거, 그렇죠. 통보, 네. 명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분쟁을 이미 저 통보서에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신동욱 씨 측의 말이 좀 신빙성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 소송인데 네. 신동욱 씨는 효도하고 상관없이 받은 거다. 할아버지는 효도의 조건이니까 다시 그렇죠. 돌려달라. 네. 이제 여기서 법적인 걸 좀 따져봐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할아버지가 주장하는 거는 이게 조건부, 그러니까 네. 부담부 증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동욱 씨 측은 아니다, 조건이 없는 단순 증여였다라는 건데요. 네. 그 이유가 증여는 한 번 넘겨주면 소유권을 이전하면은 반환받지 못합니다. 네. 그런데 부담부 증여면은 그 부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이 증여를 해지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보통은 지금 이 소송 중에 이런 소송인 경우에는 사실 부담부 증여를 주장하는 쪽에서 이게 부담부 증여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과연 할아버지가 입증하실 수 있을지 아, 보통은 그래요? 네. 계약서를 만들어 놓는데 네. 계약서가 없다면 사실 쉬운 소송은 아닙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땅 주면서 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흔하지 않잖아요. 너가 그렇죠. 나에게 이랑 효도를 해서 뭐 한 달에 2번 이상 찾아오고 뭐 이렇게 네, 계약서. 요새 뭐 이런 질문들도 하세요. 뭐 네.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소송도 늘어나고 있지 않냐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네. 실제로 이런 일은 종종 많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네.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일어나는 거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할아버지, 지금 이 사건에서는 할아버지지만 보통 부모잖아요. 부모가 네. 자식을 상대로 소송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안 하고 정말 소송까지 하는 경우에는 정말 극도로 사이가 안 좋아진 경우인데요. 네. 이런 소송을 해도 대부분의 경우는 증거 부족으로 많이 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러면 임방글 변호사 설명대로라면 할아버지가 이 신동욱 씨한테 땅과 집을 돌려받기는 어렵네요. 만약에 뭐 계약서 같은 게 없다면. 지금 만약에 이 효도 계약서와 관련된 거라면 네. 그 계약서가 없다면 쉽지 않아요. 다른 증거들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반드시 계약서 없으면 무조건 진단은 아니거든요. 네. 이건 정말 부담부 증여로 볼 수밖에 없는 다른 사정들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 뭐 나눈 대화라든지 네. 뭐 서로 나눈 대화를 녹음한다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의 진술 뭐 이런 게 필요한데요. 네. 근데 그거는 계약서 한 장보다는 더 증거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소송이고요. 그래서 네. 요새는 효도 계약서를 많이 써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네. 줄 때 이런 조건을 명확히 정한 계약서를 작성해라라는 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요. 또 하나는 아예 법을 바꿔서 네. 일명 불효자 방지법입니다. 법을 바꿔서 그런 계약서 없어도 만약에 그 재산을 받은 자식이나 손자가 부양 의무 제대로 안 하면 그냥 네. 해지할 수 있도록 아예 민법을 개정하자라는 그런 개정안들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 통과는 못 되고 있습니다. 효도 계약서를 쓴다면 뭘 어떻게 쓴다는 겁니까? 기왕이면요 네. 구체적인 게 좋은데요. 네. 우선
증여하는 대상은 무조건 써야 될 테고요. 네. 예를 들면 어디에 있는 주택, 아니 그거야 알고 이거 있고 당연히 쓰고요. 당연하고.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 효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효도의 그 내용.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는 걸로 합니까? 뭐 그런 식으로 정하기 나름이죠. 예를 네. 들면 생활비로 한 달에 얼마를 며칠 날 항상 준다든지, 네. 뭐 월 몇 회 방문을 한다든지 이런. 생활비를 적는 건 뭐 어느 정도 네. 납득이 되지만 네, 그렇게 해서 하는 전화나 네, 모든 명절에는 뭐 며느리를 포함 손주 포함해서 1박 2일 동안 왔다 가라 뭐 이렇게 계약서에 한들 네. 그게 법적으로는 효도라고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냥 정말 계약이죠.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네. 다시 이 재산을 반환한다라는 네. 내용까지 적으시면 좀 완벽한 계약서가 그러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부담부 증여가 되는 거군요. 네, 말씀하신 맞습니다. 것처럼. 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답니까? 네, 요즘에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동욱 씨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투병 생활 이겨내고 이제 유명 탤런트로서의 네.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상당한 부담이 되겠는데요. 지금 굉장히 네. 이게 특이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지난해 말부터 비투 뭐 흐름을 아, 많이 네. 보셨지만 연예인들이 좀 구설에 올라서 고충을 네. 겪었던 것이 부모 세대의 이 채무채권 거래 때문에 이 자녀가 유명해진 다음에 툭 튀어나오니까 네. 요즘 갑툭튀라고 부르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건 때문에 연예인들이 이제 구설에 오르고 이미지가 망가지고. 근데 이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정말 좀 그 자녀가 잘못한 경우도 있고 네. 행동과 태도를 또는 아버지가 자신들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빚을 갖고 있는 또 소녀가장도 있고 그러니까 뭐라고 매도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네. 이거 가족 간의 분쟁이잖아요. 이렇게 특이한 사건이 터진 건데 신동국 씨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랜 기간 이 연예인 생활을 해오다가 2010년 군대 갔다가 이게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에 걸려서 이게 이 의가사 제대를 하고 6년간 치유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여자친구를 만나서 많이 밝아졌다. 네. 이런 평가를 받고 지난해에 드라마로 복귀해서 올해 이제 주연을 지금 맡은 드라마가 방영 중인데 이런 일이 터진 네. 거거든요. 지금 빨리 저는 가족 화해를 통해서 복구해야만 연예인 생활에 네. 이미 타격이 좀 됐습니다만 이것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비단 이 사례뿐만 아니고 재산을 증여해주거나 하고 난 다음에 부모 자식 간의 분쟁은 뭐 사실은 흔한 일입니다. 네. 이 사례 한 번만 보겠습니다. 불효자식 방지법 말씀하신 이 공청회를 찾은 78살 김모 할아버지입니다. 집 장만할 돈을 주면 평생 모시겠다는 딸의 말에 수십 년간 키운 소 판 돈 6천만 원을 줬답니다. 근데 딸은 함께 산 지 석 달 만에 밥도 주지 않고 자식도 아니고 학대했다는 거예요. 저 부모가 이제 사기친 거죠. 말하자면 법을 사기친 거나 말이죠. 지가 생전 모신다고 해놓고 돈을 뺏어간 거예요. 알겠습니다. 효도계약서에 어떤 문항을 넣는지는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법원에서 판단할 때 예를 들어 이것이 불효다. 그러니 이게 부담부로 다시 돌려줘라 할 때 그 불효는 어떻게 정의합니까? 불효를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굉장히 주관적인데 그래서요. 네. 우리가 그냥 지금 말하기는 편하게 뭐 효도 계약서니 불효자 방지법이니 얘기는 하지만은 네. 사실 법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우리끼리 정한 약속, 의무를 다 했냐 안 했냐거든요. 그 네. 의무는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효도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그 부담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는 거고요. 네. 만약에 효도 계약서가 필요 없다. 효도 계약서 없이도 내가 제가 제대로 안 하면 내가 반환받을 수 있는 그런 불효자 방지법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그 네. 내용은 부양 의무를 제대로 안 한 거. 예를 들면 최소한의 생활비 지원이라든지 네. 이런 그건- 부양 의무, 경제적 부양 의무를 제대로 안 한 경우에는 기준안이 나오겠군요. 네, 만약에 그렇죠. 법이 통과된다면.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뭐 불효자 방지법까지 논의해야 네. 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사진관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구속 만기로 오늘 새벽에 석방됐습니다. 한 지지자가 저렇게 아주 큰 꽃다발 준비했군요. 아니 보니까 저게 핑크색과 하얀색 안개꽃이에요. 네. 제가 하도 궁금해서 꽃말을 찾아봤습니다. 맑은 마음, 사랑의 성공 이렇게 돼 있더군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오히려 저는 보수층 지지자라면 국정농단에 의해서 박근혜 정권이 몰락하는데 정말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아닌가 네. 싶어서 좀 난감한 장면이었습니다. 저 웃음은요 구속
만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주 완전히 형을 다 살고 나온 게 아니고요. 네. 지금 항소심이 예정돼 있죠. 계속 중입니다. 네. 지금 1심에서 받은 거 실형 다 합치면 4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항소심에서 그대로 이게 유지된다면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군요. 2심 결과가 나오는 그날 다시 구속될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임방글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사사건건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